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비디오를 모두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켜주시고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박아람 간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계속 공지 문자를 드렸었고요. 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출석 체크를 하다 보면은 더 계속 들어오실 것 같아요. 목소리 혹시 안 들리시는 분 계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유튜브에 녹화가 되는데 이 얼굴들은 사실 잘 안 나와요. 이 지금 공유되는 화면이랑 발표자 화면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점 일단 미리 공지 드리고요. 출석 체크 지금 할 텐데, 제가 잠시만 전화통화 하나만 하고, 어,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 접속하셔야 되는 분이 지금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출석 체크를 할 텐데요. 목소리를 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손을 들 수는 제가 확인을 못할 것 같아요. 목소리를 최대한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님 들어오셨나요? 김민주님 안 들어오셨고요. 네, 김인태님 네, 네 들어오셨습니다. 김종영님 네. 네. 아드님은 어머님이 대답하셔서 대답이 안 됐습니다. 김보훈님 네, 네. 임정우님 네. 네. 김태랑님 네, 네. 박시연님 네. 네. 배창진님 안 들어오셨어요? 네. 성여루님 네, 네. 성지우님 네. 네. 손범수님 손범수님 아까부터 일찍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손승현님 손승현님 어디 계실까요? 손채영님 네. 네. 신영미님 네, 네.
신우석님, 네. 네, 오지희님, 오지희님 들어오셨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도원님, 네. 네, 유미진님, 유미진님 아직 접속 안 하신 거죠? 이서연님, 네. 네, 이슬님, 유미진님 들어오신 네, 거죠? 왔어요. 네, 네네네네. 이슬님, 슬리님 어디 갔나요? 이승우님, 네. 네, 이시연님, 네. 네, 이윤효님, 아직 접속을 안 하셨나 본데, 이하연님, 이하연님, 해주시고요. 장여진님, 네. 네, 장희정님, 너무 많으니까 참 어렵네요. 장희정님 계실까요? 전혁규님, 네. 네, 정인영님, 정인영님, 조서연님, 네. 네, 조윤상님, 조윤상님, 들어오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조형탁님, 네. 네, 최수진님, 네. 네, 황인한 황진희님, 네. 네. 네, 모두 접속되셨고요. 저희 오늘 1시까지 사무국에 오셔서 샘플러 수령 가능하시니까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오셔서 수령 가능하시고요. 월요일 날도 수령 가능하십니다. 그럼 저희 국장님께 이제 마이크 넘겨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음소거 해제를 안 해가지고, 예,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사무국장 김우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도 같이 1년 동안 해주실 거죠? 대기 오염 조사. 예, 그래서 계속해서 해주셨던 분들도 있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어떤 기관인지와 관련된 부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귀가 따가울 것 같은데, 귀가 따갑더라도, 예, 조금만 참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단체는 2001년도에 창립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92년도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하나뿐인 지구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젠다 20일, 의제 20일을 만들도록 모든 지방정부들은 의제 20일 만들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97년도부터 준비를 했고요. 천안은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학생, 어린이, 여성, 그리고 행정, 의회, 모든 계층이 모여가지고 지속 가능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가 같이 논의하고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민간 거버넌스 기구가 저희 지속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현 세대 우리가 지금에 있는 자원들을 모두 다 쓰게 되면은
미래 세대 후손들이죠. 후손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자원이 고갈되면은 더 이상의 발전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공유하면서 미래 세대도 같이 나눴을 건가,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천안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이러한 천안의 상태들을 같이 시민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오염 조사 하나의 지표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관련된 사항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대기오염 조사는 시민들과 함께 대기오염에 대해서 좀 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같이 고민을 하고요. 조사 결과로 천안시에 정책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 제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련된 부분들, 특히 NO2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극성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절갈색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자동차를 좀 오늘은 끌고 왔는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무지 춥잖아요. 그래서 방안을 데우기 위해서 아마 보일러를 가동했을 텐데 보일러에서 나오는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기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화학물질에서 나온 석유 물질에서 석유 석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1900년대, 1800년대 산업화혁명에서는 스모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기관지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많은 기관지염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무지 추워졌었던 상황들인데 이것도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기후온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2013년도 나사에서 만든 NO2 지도이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중국하고 바로 우리나라 옆에,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붉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소위 얘기하는 서유럽,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서유럽과 그 다음에 저쪽 미국이죠. 미국의 워싱턴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대기 오염과 관련된 이산화질소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사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2004년도 지도도 나와 있는데 오늘은 같이 공유를 좀 하지 않았어요.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이 상당히 붉었었던 상황이었고 반면에 중국은 붉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만큼 최근에 10년 넘게 중국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화석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산화질소의 지도가 오염 농도 지도가 상당히 붉어졌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들어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저희 대기오염 조사 매번 했었던 사항들인데요. 저희는 소위 얘기하는 천안시에 한 1km 정도의 큰 도로축을 중심으로 격자 모양으로 1km마다 주요 도로축에다가 조사 지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탈 66개의 지점을 조사를 매년 2012년도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에 4번 조사합니다. 1월달과 4월달, 7월달, 9월 1월달과 4월달, 7월달 같은 경우는 월 초에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9월 22일 날이 차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형태들을 좀 체크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매월 그리고 매일매일 조사하면 가장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경향치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는 샘플러는 신뢰도가 98%라고 논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조사하고 있는 데이터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조사하는 이 데이터의 값들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기간은 하루에 이틀, 총 조사 기간은 이틀입니다. 하루는 부착하는 거고요. 그 다음날 수거해서 저희 사무국에 갖다 주시면 되고요. 매번 해주셨듯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간사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해 주실 거고요. 시료 제작과 분석은 대전대학교에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거하고 그 다음날 대전대학교로 발송을 해서 대전대학교에서 1차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천안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예, 그동안에는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92년도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다양한 의제들을 만들었었던 사항이고 협약들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95년도에 세계 정상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그러면 2030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언가 다시 재나열들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17개의 17개의 목표에 169개의 세부 지표들을 만들어서 저개발 국가에서부터 선진국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에 관련된 목표를 설정을 했었던 사항들이고요. 대기오염 조사는 그 중에서도 3번에 해당하는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을 위한 부분들 한 목표가 되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11번 목표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도 하고 거주지라는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삶의 질, 공기의 질과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인간다운 조금 더 좋은 정주지를 만들 건가와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달성을 하고 개선시키자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유엔의 모든 국가들은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SDSN이라는 세계 지속가능 해법 솔루션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국가들, 유엔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나라별로에 대한 지표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매년 그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선생님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지속가능 발전 지표 보고서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대기오염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 같이 시민들한테 나눠드리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요. 이따 결과와 관련된 부분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다음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조금 실천행동이랑 같이 하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히 대기오염 조사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행동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1월 11일 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조사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참 많이 들었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육류 섭취 줄이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마이크를 켜고 대답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임정훈인데요. 네, 재활용 배출할 때 네. 분리 배출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이에요. 진짜 분리배출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는 것도 어렵고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대답 없을까봐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리수거 잘하기 있고요. 음식 남기지 않기,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서 올라가기, 불필요한 쇼핑 줄이기,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사전교육이 끝나고 설문조사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작성할 수 있는 질문을 넣어놨어요. 잘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것만큼은 한번 잘 지켜보겠다 하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같이 실천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패시브 샘플러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10명 정도가 신규로 지금 접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조사표 저희가 시트지에는 이렇게 종이가 나가고요. 이 종이에 샘플러랑 여기 보이시나요? 샘플러랑 시트지가 같이 나가요. 이렇게 시트지랑 샘플러가 같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한 세트이고요. 그리고 종이 테이프랑 매직이 같이 나가는데요. 종이 테이프는 조사표에 샘플러를 붙여서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줄을 말아서 잘 붙여주기 위해서 같이 드리고, 매직은 여기 조사표에다가 잘 작성을 해주셔서 같이 내용을 섞이지 않게 이 샘플러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게끔 쓰기 위함이니까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조사 지정 지도는 이 파일 안에는 안 들어 있어요. 저희가 블로그에 공유를 드렸고 사진으로 다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저희가 대기후원 조사 지도에서 QR코드를 앞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다 조사 지점 숫자 확인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조사표를 일단 작성을 먼저 해주셔야 해요. 겨울이니까 가서 작성하시는 건 손이 시렵고 너무 춥고 하니까 미리 작성을 하셔서 시간만 차 내리기 전에 작성을 하셔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샘플러가 여기 밑에 하얀색 부분이 밑으로 오게끔 하셔야 돼요. 초록색이 위로 가고 하얀색은 밑에 가고. 그래서 흰 뚜껑을 열어주실 건데요. 열면 여기 망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망에 이게 공기가 이렇게 채취가 돼요. 그렇게 24시간 노출이 되고 나면 이 흰 뚜껑은 그래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을 해 두셨다가 다음날 이렇게 닫으셔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혹시 어렵진 않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진 않을 건데 이게 여기 초록색이 위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 높이에 저희 올바른 예를 보시면은 전봇대에 줄을 말았어요. 겨울에는 종이 테이프가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돌돌돌돌돌돌 마르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키 높이 1.5m 지점에 부착을 해주셔야 해요. 너무 높이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조사표에 샘플러를 같이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다음날 수거하러 갔는데 분실이 되었다. 그러면 사무국에 따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나쁜 예인데요. 하얀 뚜껑을 안 열고 부착을 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해도 붙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붙이면 바로 떨어지니까 돌돌 말아서 해주시고요. 조사 지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 샘플러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조사표와 함께 부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사 시트지 작성 방법이에요. 조사 기간 시간이 있고요. 7시에서 8시 사이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조사 지정 번호는 저희 이 종이 보시면은 앞에 다 써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고, 샘플 번호는 여기 샘플러에 다 써 있으니까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도로와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주변 환경이에요. 이 지금 부착하는 데가 한 1m 되느냐, 2m 되느냐, 이렇게 대략적으로 써주시면 되고, 주변 환경에 공사하는 지점이 있느냐, 아니 출퇴근 차량이 많아서 정차하는 차량이 많은지 특이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절별 주의사항인데요. 봄, 여름, 가을에는 아이스팩에 보관해 주셔야 해요. 근데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따로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히터가 막 빵빵한 데다가 오래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그냥 사무국에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간단하죠? 질문 있으실까요? 저기 혹시 네, 박시연 엄마인데요. 네네, 이거를 전봇대에 요즘은 그러니까 네, 부착물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전봇대에 이렇게 둘러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테이프가 잘 안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둘둘둘둘 말아도 네,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책이 있나요? 대비책은, 잠시만요. 그럴 수 있지. 나 뭐 할까? 잘했어. 대비책이 지금 전봇대에 붙이지 못하게 막아놓은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셨거든요.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저희가 지점들이 꼭 전봇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가로수라든지 아니면은 횡단보도 신호등 그런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광고물 부착하지 못하도록 파란색의 형태들을 많이 감싸가지고 부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최대한 조사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그 다른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부착물에 부착할 수 있는 곳에 해주시면 되고, 아까 저희 나쁜 예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항들로 되도록이면 샘플러만 부착을 저희가 유도는 하지 않았었던 사항들인데, 그런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현수막을 부착했었던 아니면은 철사라든지 그런 고정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쪽 IC 입구에 해당하는 IC 입구의 현대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부직포로 쌓여 있는데 거기 철사 비슷한 걸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지형 지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차가 빨리 달리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 지나가는 속도에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좀 부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꼭 굳이 정해져 있는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거기 그 반경에 있는 그 부착물, 그러니까 지형지물을 이용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1m 이내에 그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서 부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알겠습니다.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해결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질문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원래 조사를 하시면 인증을 사진을 찍어서 메일이나 문자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네이버 폼을 공유를 할 거예요. 네이버 폼은 간단합니다. 이 조사자 이름이랑 지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진을 각각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면 돼요. 파노라마 사진 다들 아시지요? 혹시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시면 한 장으로 그냥 압축해서 보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파노라마 사진이 어렵다면 한 장 더 첨부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지 사진은 이 장면, 조사지가 정확하게 찍힌 사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 결과가 잘못 나오게 되면 이 지점이 정확하게 맞는지, 사진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첨부하는 사람은, 저희가 봉사활동 인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증 사진을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 폼은 저희가 당일날 아침에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사전에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공유가 됐을지도 몰라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기오염 수치,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대기오염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수치 관련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이어폰을 좀 바꿨거든요. 혹시 말씀 잘 들리나요? 네. 예. 예, 다음으로 넘기죠. 예, 저희가 조사했었던 거 아까 1.5m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저희가 호흡하는 코의 높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하시는 분들, 키가 크신 분들은 가슴 높이밖에 안 되겠지만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1.5 높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생활하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었는데 저희 자동 측정망에 조사하는 위치가 대부분 건물 옥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하면서 측정망의 위치가 너무 높다, 조금 더 낮춰달라,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생활권으로 옮겨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사항들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또 정책으로 반영이 됐었던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가 2012년도, 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봄과 가을 두 차례 반 좀 조사를 했었던 사항이어가지고, 저희가 봄, 여름, 가을, 아까 사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2011년도 자료는 누락한 사항이고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경향성을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약 대략적으로 3년의 주기를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연도까지는 좀 낮았다가 대기오염 수치가 높아지는 사항들. 예, 그래서 2012, 13년도 그래서 14년도에 높았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17년도에 좀 높았었던 사항이고, 아마 저희 예상하기로는 올해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긴 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저희가 측정하는 결과와 관련된 부분들 보더라도 그 빨간 선이 자동 측정망에 해당하는 지점들이고요. 철안에는 5개의 자동 측정망이 있어요. 저희가 저희도 요청하고 시민들도 많은 시민들도 대기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나 더 추가를 했었던 상황이었고 재작년에 한 지점을 더 추가해서 천안은 현재 5군데에서 자동 측정망을 측정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했었던 수치와 관련된 부분들 비교를 좀 했었던 사항입니다. 거의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연간 그 수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30 ppb를 정부에서는 환경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기준과 관련된 부분 30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 나중에 보게 됐지만 60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별도의 자료들을 드릴 건데 지점마다 1일 60이 이상 되는 곳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신다. 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치와 총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자료 역시도 주기가 3년 주기를 좀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아마 올해 수치에서도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조사하는 지점이 아까 66곳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런 형태의 저희가 4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수치들을 했을 경우에 2016년도의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요. 2017년도에는 수치들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저희가 임의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 20 미만, 그 다음에 20에서 30, 30에서 40, 40 이상 구간을 저희가 임의로 나눴었던 사항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점들, 선생님들이 조사하는 지점들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잘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2018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사항들이고요. 2019년도 사진 볼까요?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천안 IC라든지 아니면 홍익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신방 통정 새마을사거리, 한라동박 아파트라든지 일부 지점 및 상당히 좀 나쁘게 나왔었던 사항들이고요. 2020년 사진 볼까요? 그리면 2020년도에는 조금 더 붉은색이 많을수록 대기의 질이 좋지 않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가장 좋은 곳과 나쁜 곳은 어떤 곳인가 10개 순서대로 좀 정해 봤었던 사항들이고요. 좋은 곳과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면은 66번과 26번, 6번 이런 곳들은 주변에 산과 호수, 소위 얘기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 나무가 많은 곳들은 전반적으로 수치들이 낮아졌던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23번에 해당하는 신부동 홍익스포츠센터 인근과 그 다음에 IC 입구, 그 다음에 삼성대로 북부 지하차도와 새마을사거리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아파트 숲으로 밀집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람의 통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산이 잘 안 되는 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봤었던 게 아까 화석연료와 관련된 부분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지점들 같은 경우는 워스트에 해당하는 지점들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다른 곳들도 역시 많지만 상당히 막히는 곳,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요. 예, 여기는 이제 측정망멸 미세먼지 초과 일수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좀 대기오염과 관련된 부분들, 또 많은 관심들이 갖고 있는 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데이터와 관련된 아마 선생님들의 핸드폰에서는 당일날 실시간으로 초미세먼지가 어떻게 되는지,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수치들이 나올 거예요. 이 수치들은 저희가 자동 측정만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자기 집 주변하고 가장 가까운 수치들을 나오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거 역시도 좀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 측정망 지점에서 전년도부터 모든 지점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조사 결과 표와 관련된 부분들 해당하는 연도부터 조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치밖에 안 되는 부분들인 건데, 이 경우는 그 에어코리아라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수치들이 확정된 수치들이 나오는 건데, 그 수치가 아직 6월 달까지의 값만 좀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의 미세먼지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예,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조금 더 수치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초미세먼지가 조금 더 아까 미세먼지보다는 조금 더 초과일수가 좀 많았던 걸로, 그거는 왜 그런 건지는 저희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조금 더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정망 해당하는 지점별로의 수치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걸 좀 일부러 좀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지점들이 첫 번째가 아마 성성동에 있는 측정망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점들에 해당하는 내 집하고 어디가 가까운 곳인지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에 들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예, 다음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정책들을 좀 제안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단위, 적어도 15년에서 20년 단위, 천안시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많은 지방 자치단체들이 20년 단위의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대기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기와 관련된 부분들 관심을 갖지 않고 인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건가와 관련된 부분들, 인구에 의해서, 그리고 시가지 면적들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로 시가지라든지 주택단지 아니면은 아파트를 지을 때라도 도시 대기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라, 신경을 써라. 그래서 더 많은 녹지 공간과 공원과 그리고 가로수라든지 대기오염을 많이 흡수하는 나무들, 그런 것들을 많이 심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띠녹지라든지 여러 가로수가 한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열, 큰 나무, 작은 나무라든지 2중, 3중으로 여러 다열하는 가로수들 더 많이 심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옥상 녹화, 옥상에 공원이라든지 녹화들을 해달라, 벽면 녹화라든지 쌈지 공원, 조그마한 포켓 공원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자전거라든지 걷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대중교통을 좀 더 강화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축,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들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 특히 난방과 관련된 에너지들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적게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단열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강해달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천안시도 반영을 했었던 사항들인데 자동 측정망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좀 했었던 사항. 근데 이제 처음이 아니죠.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 측정망이 3군데밖에 되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 계속해서 확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도 4군데, 5군데 더 늘렸었던 상황이고 현재는 5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측정망의 위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건물 옥상이 아닌 최대한 낮춰서 우리가 생활하는 범위 내에 생활 공간으로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이를 수용을 해서 더 이상은 그 건물 옥상에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생활 공간과 가장 밀접한 1층 내에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천안시도 일정 정도 많이 수용을 좀 하고 있는 사항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산업과 교통과 관련된 부분, 일상생활에서 화석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더 줄일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대안들을 모색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기 해당하는 지점들이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 측정망 지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있는 데가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측이 복자여고 옆에 있는 자동 상황동 측정 지점이고요. 조금 더 왼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백석동 농공단지 해당하는 위치,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삼성대로에 있는 성성동에 있는 업성저수지 들어가는 부분쯤에 있습니다. 그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있는 그 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에 가장 북쪽에 있는 선거에 있는 천은공단에 5군데의 측정망이 있다는 거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이번에 신규 조사자가 10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지점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처음 하시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예, 같이 조사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사 지점 위치라든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위치와 관련된 부분들 다시 설명이 필요하면은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로 뒷페이지로 또 넘어가 줄래요? 예.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당동 기업은행 3거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4거리가 됐어요. 그 불당동 기업은행 맞은편에 아마 스타벅스, 스벅이 있을 거예요. 스벅 맞나요? 예, 거기 맞은편에 지금은 다른 레스토랑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지점에 해주시면 되고요. 천안시청 정문 가로수 같은 경우는 시청 정문 쪽에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횡단보도 있는 데에
그 기둥에다가 횡단보도 기둥, 신호 기둥에다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부광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고, 온양나들이 같은 경우에도 지도상 온양나들이 그 예전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온양나들이 잘 모르실 건데, 그 온양나들이 버스 정류장 옆에 해당하는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에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버스 정류장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동 홍익스포츠센터가 좀 헷갈리실 거고, 그 다음에 거기가 좀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그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SB 동문 셀프 바로 그 북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쪽, 남쪽에 해당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거의 SB 동문 셀프 주유소 전에 또 하나의 그 셀프 오일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충남 푸드뱅크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충남 푸드뱅크에 주차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홍익스포츠센터에 좀 주차를 하셔가지고 한 5분 정도 약간 남쪽으로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IC9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여기가 저희 바로 옆에는 고가차도 진입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체인지로 가는 차량들이 좀 세게 달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오일뱅크의 바로 옆에 그 호두과자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두과자점에다 그 주차장에다가 안전하게 주차를 하시고 한 5분 정도 걸으셔가지고 5분이 채 안 걸릴 거예요. 한 2, 3분 정도 걸으셔서 해당하는 위치에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좀 위험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아예 저희 하늘공원, 제가 헷갈리는데 하늘공원인가요? 장례식장? 예, 거기에서 주차를 하셔가지고 한 3분 정도 걸으셔가지고 IC 방향으로 걸으셔서 그 부착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눈이 내려가지고 길이 상당히 좀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사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살얼음이 살짝 또 더군다나 아침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살얼음이 소위 얘기한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위치에서 그 주차를 하시고 부착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부분들 조사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 잘 모르시면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샘플러가 특이하게 다른 데들은 2개가 들어갔는데 3군데가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지점인데 실은 이제 새마을 사거리 52번에 해당하는 한라동백 2차 아파트 거기가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원래 가장 좋은 거는 모든 지점들의 샘플러가 3개가 들어가지고 평균값을 내는 게 가장 좋긴 하는데 샘플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평균값을 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52번에 해당하는 새마을 사거리하고 그 다음 신부동 홍익스포츠센터 23번에 해당하는 지점에 샘플러를 하나씩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3개를 3개를 넣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받아보시고 내 지점 왜 다르지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3개를 한꺼번에 붙이기 때문에 잘 붙여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꼬무줄은 떼고 각각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요.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 시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만요. 일단 마이크를 끄고, 네. VMS 아이디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저희가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봉사 시간은 한 지점에 3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전 교육한 거 1시간과 왔다 갔다 1시간, 1시간씩 해서 3시간이 인정이 되고요. 2개 지점 이제부터는 1시간씩 추가가 돼서 2개 지점 하시는 분은 4시간, 3개 지점 하시는 분은 5시간, 4개 지점 하는 분은 6시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전교육 날짜는 토요일이잖아요. 봉사 시간은 이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날은 1시간만 인정되는 학교도 많아서 보통 주말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입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1월 거는 4월에 모두 일괄 예정인데 혹시라도 1월 달에 입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제가 사전교육 인증 설문지 아마 문자로 다 발송을 했을 거예요. 혹시 안 갔나요? 갔나요? 제가 박시연이는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그러면 네. 천안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지로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육 끝나면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단체 문자로. 그러면 오늘 14시까지 사전교육 인증 설문지를 제출해야지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됩니다. 정말 어렵지 않고요. 정말 간단하게 쉽게 작성해서 인증한다는 식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파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 단단히 입으시고 따뜻하게 주사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감기 걸리면은 바늘 이렇게 코에 이렇게 꽂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따뜻하게 입고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까 출석 체크할 때 대답 안 하신 분들 한 번만 더 불러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김민주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배창진님, 손범수님,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세요. 손범수님 아까 영상 키는 걸 봤는데, 이윤효님, 이하연님, 안 들어오셨나요? 정인영님, 설문조사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네, 제가 구글 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구글 폼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오지민님 들어오셨나요? 그다음에 손승현님,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두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숍에 들어가고 들어왔어요. 그 설문조사 네. 어디서 접수해가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아, 네. 설문조사는 제가 문자로 다시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